토트넘이 브라이튼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손흥민의 원더골뿐만이 아니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자신을 공격수로 쓰면 상대에게 어떤 전술적 효용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여실히 증명했다. 손흥민 한 명의 존재로 인해 상대 팀은 이것을 잃게 됐고 그 결과 승점 3점을 잃을 수밖에 없었다. 손흥민이 환상적인 오른발 가마차기로 프리미어리그 100호 골이라는 대기록을 수립한 가운데 골 상황에서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후 영국 매체 더부트룸에 따르면 손흥민의 처음 생각은 슈팅이 아니었다. 그러나 동료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뒤에서 한 소리 때문에 손흥민의 슈팅이 나왔다. 그리고 골이 터졌다고 전해졌는데요. 손흥민은 솔직히 공을 잡고 난 뒤엔 슈팅을 할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뒤에서 호이비에르가 슈팅해 라고 소리쳤다. 그는 정말 큰 소리로 외쳤다. 그 소리를 듣고 마음이 편안해졌고 좋은 각도에서 슈팅에 골을 넣을 수 있었다며 골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줬습니다. 손흥민의 자신감 있는 슈팅에 호이비에르가 큰 몫을 한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 국민들 뿐만이 아니라 토트넘의 동료들 모두 손흥민의 100호골을 원했고 이것이 손흥민이 자신의 SNS에 동료들을 향해 진심으로 고마워한 이유였는데요. 손흥민은 경기 뒤 자신의 SNS 여기까지 오는 동안 도와준 모든 감독과 동료, 친구, 가족에게 감사를 전한다. 이건 여러분 모두 덕분에 얻은 팀의 성과라며 대업적의 공을 동료들에게 돌렸습니다. 해당 게시글에는 손흥민과 함께 뛰는 쿨루셉스키, 히샤를리송, 아르나우트 단주마, 페드로 포로 등이 댓글로 축하를 건넸고 과거 한솥밥을 먹은 델리 알리 역시 나의 형제라는 댓글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끝이 아니었는데요.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함께했던 무사 시소코와 세르주 오리에도 축하 게시물을 올렸는데 시소코는 손흥민을 향해 월드 클래스 플레이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단짝 해리케인은 아예 SNS에 영상을 올려 손흥민에게 큰 축하를 보낸다. EPL 100골을 달성한 건 놀라운 일이다. 매우 자랑스러워할 일이고 우리 역시 그를 자랑스러워한다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로 인해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 세 번째 조건을 충족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레전드들이 즐비한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 후보 선정 기준으로는 한 클럽에서 200경기 이상 리그 경기 출전, 프리미어리그 시즌 베스트 11에 선정,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 수상, 프리미어리그 100호골 기록 등이 있습니다. 토트넘에서만 리그 260경기를 치른 손흥민은 기존 한 팀에서 리그 200경기 출전 조건을 충족했고 지난 시즌 득점왕에 오르면서 프리미어리그 골든부트 수상 조건까지 마쳤는데 이번 골로 리그 100호 골을 기록한 손흥민은 리그 100골 이상 기록 조건까지 충족하게 됐습니다. 한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후보에 들 수 있는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이기에 팬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명예의 전당 후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에도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토트넘은 손흥민을 수비적으로 쓰다가 정말 오랜만에 공격적으로 썼는데 그로 인해 생긴 상상 이상의 변화들이 영국 현지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축구 통계 매체 마크 스태츠는 브라이턴전을 포함해 토트넘의 최근 2경기 패스 맵을 공개했는데 손흥민이 간만에 공격수답게 뛰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손흥민이 무득점으로 마친 지난 에버튼전과 득점을 터뜨린 브라이턴전 패스맵을 서로 비교해보니 손흥민 플레이 위치에 차이가 생겼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손흥민은 에버튼전에서 공격수임에도 윙백인 이반 페리시치보다 더 낮은 위치에서 패스를 주고받아 논란이 됐고 거의 수비수인 클레망 랑글레와 비슷한 위치였습니다. 이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던 손흥민이 갑자기 부진에 빠지게 된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됐죠. 일부 팬들은 손흥민이 언제부터 수비형 미드필더였냐며 감독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콘테 감독의 오른팔이었다가 감독 대행이 된 스텔리니 코치는 한 경기 치르고 손흥민 위치를 조정했는데요. 손흥민의 위치를 조정하자 손흥민의 활약도가 크게 달라진 것은 물론 상대 팀에 이것까지 변화시키자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풋사커의 영국 전문가는 EPL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브라이튼은 손흥민 한 명으로 인해 브라이튼다운 축구를 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을 정도인데요. 분석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오늘 경기에서 손흥민의 원더골이 터진 이후 스텔리니는 손흥민 더욱 공격적으로 기용했다. 손흥민의 위치는 거의 최전방 공격수였고 무리뉴 이후 처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랜만에 전방에서 자유를 보장받았다. 그런데 손흥민이 한동안 미드필더로 쓰다가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뛰니 상대 수비진은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이했다. 이것이 최근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브라이튼이 제대로 된 공격을 하지 못한 놀라운 이유이기도 했다. 먼저 손흥민이 전방에서 역습을 달려나갈 준비를 하니 수비 라인을 제대로 전진시키지 못했다. 브라이튼은 맨시티의 원정 경기를 가서도 점유율을 이길 만큼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인데 손흥민으로 역습 리스크로 인해 선수들 간의 간격이 제대로 조정되지 않는 모습이었다. 손흥민 한 명의 존재가 공격의 최선봉으로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 팀을 이렇게 꼬아놓은 것이고 브라이튼 특유의 유기적인 공격 전술은 이전 경기들만큼 나오지 않았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다.
바로 손흥민이 상대팀에 끼치는 심리적 요인이다. 손흥민이 최전방 스트라이커로 뛰면 특히 브라이튼 같은 팀에게는 엄청나게 큰 심리적 요소가 작용하는데 바로 스트레스다. 손흥민이 언제 뒷공간을 침투할지 모르는 스트레스, 언제 페널티 아크 공간에서 양발로 슈팅을 할지 모르는 스트레스, 반드시 손흥민에게 협력 수비를 붙어야 한다는 스트레스. 이런 심리적 요인이 경기를 안 풀리게 만드는 것이다. 브라이튼의 수비수인 벨트만이 경기 후 토트넘의 역습은 매서웠고 평소대로 경기가 풀리지 않았다라는 반응을 보인 것 역시 이것과 관련이 있다. 손흥민의 원더골 직후 최전방 공격수 기용은 손흥민이 미드필더로 뛰던 것에 익숙해져 있던 수비수들이 예상하지 못한 변수였던 것이다. 축구는 신체의 가장 부자연스러운 발로 볼을 다뤄 승부를 결정짓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요구되는 것은 경기에 임하는 데 있어 편안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편안한 마음이 자신의 기량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다 준다. 하지만 공격적 전술을 사용하는 팀들에게 손흥민의 존재는 이 편안한 마음을 깨버린다. 상대 수비수는 손흥민을 마주하고 있는 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느끼고 플레이의 기복을 만든다. 이것이 바로 손흥민 한 명이 가진 놀라운 효용성이다. 이 분석을 접한 토트넘 현지 팬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그들은 손흥민이 골을 넣지 못하는 게 진짜 손실이 아니었다고? 이번 시즌 손흥민을 미드필더로 기용한 것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멍청한 짓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 유명한 맨시티의 펩 과르디올라 감독조차 손흥민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선수라고 말했었지. 그런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손흥민이 얼마나 맨시티 같은 팀의 게임 플랜을 망쳐버리는지 알 수 있는 것이다. 실제로 맨시티는 손흥민만 만나면 위축되는 모습을 보였고 거의 매번 골을 허용했다. 꼭 수비 라인을 높게 끌어올리는 팀이 아니더라도 손흥민을 공격수로 쓰기만 한다면 상대 수비수의 심리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줄 수 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의 양발 슈터라고 불리고 있는 만큼 그의 양발 슈팅은 상대 수비수들로 하여금 어디를 막아야 할지 모르는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 손흥민 정도의 선수를 공격수로 쓰지 않는 멍청한 짓을 당장 멈춰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논란의 주인공이었던 이반 페리시치가 손흥민 골에 대해 보인 반응도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왼쪽 꼭지점 부근에서 전매특허 가마차기로 골망을 흔든 것은 페리시치의 어시스트였습니다. 페리시치는 이번 시즌 단 한 번도 손흥민에게 컷백을 내준 적이 없었는데 웬일인지 100호 골을 앞둔 손흥민에게 패스를 내주었죠. 물론 해당 패스는 결정적인 득점을 할 수 있는 패스는 아니긴 했습니다만 어찌됐건 크로스만 올리던 페리시치는 손흥민에게 패스를 건넸습니다. 올 시즌 페리시치와 손흥민은 측면에서 호흡 문제를 보이며 경기 중 언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페리시치는 진심으로 기뻐하며 손흥민의 골을 축하해 주었죠. 페리시치는 골이 터지자 양팔을 들고 손흥민에게 곧장 달려갔고 한쪽 팔로 손흥민을 감싼 채 무언가 계속 속삭였습니다. 급기야 턱을 잡아당겨 자신을 보게 만든 뒤 아이 콘택트를 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의 볼을 툭툭 친 뒤 동료 중 가장 마지막으로 손흥민 곁을 떠났는데요. 경기 후 라커룸에서도 손흥민과 하이파이브하며 기쁨을 나눴습니다. 물론 이를 보던 팬들은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요. 그래도 동료인 페리시치가 저렇게 기뻐해주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좋기는 하네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손흥민의 골에 그렇게 기뻐할 거면 제발 평소에도 패스 좀 많이 해줘라. 크로스를 올리면 손흥민이 골을 못 넣는다는 걸 알잖아 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페리시치가 앞으로도 손흥민에게 많은 어시스트를 건네주길 바라보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